12월 입문과정하고 1월, 2월 기초과정이 차이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차이점은 제가 이 11월, 12월은 복습을 해드렸죠.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해가지고 뭔가가 공법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 1월, 2월 달은 제가 복습을 못 해드립니다. 그냥 쭉 가요. 그럼 복습은 누가 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좋은 방법은 11월, 12월 강의를 미리 듣고 오시는 거예요. 미리 듣고 오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흡수가 돼요. 공법에 자신이 붙으면 2차 과목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공법이 도저히 자신이 안 붙어. 5월, 6월이 돼도. 그래서 2차 과목을요, 포기를 한다니까요. 2차 과목. 또 2차 과목을 포기하는 이유가 또 뭔가요? 1차가 안 돼서. 이거 뭐 1차가 되고 2차를 하지. 3월, 4월, 5월, 6월 해도 민법이 안 돼. 개론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2차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1차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두 말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1차가 되어야 2차가 있기 때문에. 뭐 시험 제도는 아시죠?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1차가 되어 2차가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2차를 공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2차를 합격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2차를 합격할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면 합격을 못 해요. 2차까지 합격을 하겠다면 공법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공법을 열심히 하세요라는 얘기는요, 아무도 안 해요. 왜? 1차 선생들은 1차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1차가 중요하지. 2차 중에는 나머지 2차 과목 양이 적어. 단순해. 벼락치기 공부도 돼. 그러니까 또 얘기 안 해요. 1차라고. 근데 공법은 절대로 벼락치기도 안 되고. 그죠?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를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공법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을 개명을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름이 참 이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부동산 공법 시간이죠. 자, 어쨌건 간에 처음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갑니다. 처음 공부하신다는 전제에서 가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건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가 제가 생전 모르는 내용을 한 번 듣는 거, 두 번 듣는 거는 천지차예요. 그 11월 달에 들으신 분하고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단순한 내용이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머리에 쥐가 내려지. 뭔 소리지 싶어요. 근데 한 번 들으신 분은 이제 편안해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저하고 공부하시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먼저 공법이 먼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사법,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법, 공법. 법을 나누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법, 공법이라는 거는 특정한 법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남자 이렇게 한다고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개인, 사사로울 사자 아닙니까?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게 사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상법은 사법일까 공법일까? 상법. 개인 대 개인이죠. 개인 대. 그 개인 대 개인은 대등한 동일한 입장에서 서로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계약을 위반하면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부하시는 민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저께 민법 했습니까? 어저께는 뭐 공시법 했습니까? 민법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민법이고, 이거는 민법 시간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공법은, 가장 대표적인 공법은요, 행정법, 우리 경공법은 행정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법 이렇게 하면은, 이 법은 주체가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법책을 읽으면 전부 주가 뭘로 나가? 행정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간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법이란 것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국가하고 우리 개인의 관계를 이렇게 규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이 국가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개인의 목적이에요, 공익이에요? 얘는 공익이죠. 공익이란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고, 우리 개인은 공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이면 사익이 되겠죠. 사익. 그러면 공익이란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사익을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이익을 다 인정해서 어떻게 공익의 목적을 달성합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따르는 전화가 오고 전화를 마음대로 받고 그게 허용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근데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최근 이 생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 공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전화 소리 따르릉 오고 그것도 그 사람이 또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건 공법을 몰라서 하는 거죠. 근데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 바로 느낍니다. 그건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공법이 필요 없죠.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공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법이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그냥 두겠다는 겁니까?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제한을 하겠다. 이게 공법이죠. 그리고 공법이 뭡니까? 그러면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공법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공법이 뭔데요? 그러면 공익. 공익을 조금 길게 적으면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공공복리. 제가 공공복리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권, 자유. 우리 신체의 자유, 종교, 언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뭡니까? 국가 안전보장, 사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은 국가 안전보장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겠지. 뭐 부동산에 국가 안전보장 관계 있겠어.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우리의 국민의 재산권을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공공복리 목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목적이 뭐다? 공공복리예요.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규제를 받는다. 이걸 우리는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자,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법률은 없어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 공법. 그런 법률을 통칭해서 공법이라 부르면 그런 목적의 공법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청나게 많다. 여러 수천 가지가 있다. 그죠? 뭐 2천 몇 배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공법이 많다.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규제하는 법이 많다. 이런 말이죠. 그럼 국가가 우리한테 왜 그런 규제를 할까요? 공공복리 목적으로 왜 규제를 할까?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법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 빼고는 대부분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국가가 우리 개인한테 규제를 하고 우리 개인들한테 명령을 하는 법인데 이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쁘게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자, 민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단독행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국가 간의 행정처분은 단독행위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까? 공법이라는 법률에 뭐를 두고 있다?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다니까. 앞에 실선 그어놓고 도로에다가 주차하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죠?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명령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돼요. 왜? 법에 근거해서 명령하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처벌받지. 그래서 우리 공법은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은 여기까지는 공부할 여력이 안 돼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이 처벌에 관한 것도 우리 집에서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물어볼 수도 있고. 왜요? 우리 시험은 정말로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다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주관하는 측의 입장이다. 우리 모두가 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혹시 뭐 새해가 밝아가지고 기분 안 좋은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다 은성을 쓰고 뭐 그 중개사 시험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반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운전면허증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차들로 뒤덮여서 못 살겠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운전면허증 다 갖고 있다고 다 차 사가 운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격증 갖고 있으면 다 중개업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격증이 다 있다는 얘기는 우리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그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장려해야. 법을 만들면은 법은 왜 만들어? 지키라고 만들지. 법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까봐 걱정을 하는 거야, 지금. 다 자격증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뭐 지금 자격증을 갖다가 만약에 수를 줄이면 부동산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 만약 경기가 좀 좋아지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차려. 그렇잖아요. 경기 안 좋으면 저절로 죽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격증 딴다고 월급 줄 것도 아니고 취직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게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 역할을 우리 중개사 학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걸. 그래서 정부에서 이 중개사 학원에 지원을 해야 돼.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법이 이런 공법이고 수많은 공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그러면 규제하는 내용을 공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실 공법은 모든 공법이 아니요. 그 수많은 공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할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것. 그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요.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없어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공법들 이런 뜻이죠. 부동산과 해당이 사항이 있는 거. 그게 뭐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 부동산이란 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하고 뭐하고 건축물.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그 정착물 이렇게 공부하죠. 그럼 정착물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건축물이죠.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다른 정착물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이 두 개로 분류해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관련된 공법이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관련 공법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공법도 몇백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와 관련 공법만 해도 한 1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100여 가지가 넘는 공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부동산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다 알아야 부동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공법들이 있을 거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법은 바로 한 6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6가지. 그 6가지 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럼 6가지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공법이 4개고요.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을 2가지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우리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은 2가지가 있었죠. 우리 거기 혹시 목차, 차례 이런 거 나와 있는가요? 자, 앞에 보면은 컨텐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컨텐츠 해가지고 파트 00 해가지고 공법의 기초이론 이렇게 돼 있고 파트 1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또 주택법, 또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하고 관계가 있는 공법은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죠. 여기에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이고 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7문제씩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7문제씩 출제가 되면 총 14문제죠. 근데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들은요. 내용은 단순해요. 내용은 단순한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단순하지만 암기할 내용이 많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 2가지 법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토지공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너무 뺏기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요 제가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하는 부분 있죠. 한 100번 정도 얘기하면은 제가 물어봐요.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물으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억력이 우리란 누굴까? 40대 이상. 40대 이상.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00%. 우리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 들으면 뭐 알겠어. 저 얘기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잊어버려요. 신기하게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어디 기억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축법, 주택법을 많이 하지를 않아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 파트고 누가 열심히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설명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토지공법은요. 우리가 좀 토지공법은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토지공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공법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법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 머릿속에 논리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논리력은 없다.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토지공법이 4개인데요. 사실상 토지공법은 1개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개지만 1개를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아니 4개인데 4개인데 왜 1개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그 1개 법률이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 법률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 영어로 말하면 스피킹을 해야 돼.
이 스피킹 없는 공부는요, 절대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면서 뭘 한다고? 다 대답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대답하고 있다. 이거는 내 착각이고요. 자꾸 내가 말을 해 내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소리는 안 질러도 돼요. 크게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입에 나올 듯 말 듯 자꾸 물으면 대답하고, 아시겠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으로 또 이 법률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텐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국토는 전국의 토지, 이런 뜻이죠. 우리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뭐를 만든다고요? 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뭐 한다는 거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국토에 대해서 계획 만드는 법이야.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용하는 법이야. 그런 데에 관한,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법률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률은 선계획 후 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계획 후 개발.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까지인가요? 하여튼 우리 연수는 제가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다 이게 다 우리 법 조문이 한자로 되어 있었죠. 한자.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 또 대학 강단에서 칠판에서 쓰는 그런 필체로 이렇게 씁니다. 계획. 그러면 젊은 아가씨들 와서 앉아가 오, 한자에 한문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와. 한문이 어려서 공부를 한다. 우리 한자 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부 한글로 다 바뀌고, 한글로 다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선계획. 먼저 뭐 한다고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토를 이용하자.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면 무조건 계획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볼까? 뭐 때문에 이 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던가요? 목적이 뭐던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난개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난개발 때문에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12문제가. 자,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법률 이름이 너무 길죠?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에 대한 계획법이에요? 국토. 그래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줄여서 부를 겁니다. 국토계획법. 더 바쁘면 국계법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법은 계획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4개인데 왜 이 법 1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머지 또 중요한 법률이, 이 2가지 법률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 국토계획법에서 뭐 했다? 분가를 했다. 분가. 분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한 집안 식구라는 얘기죠. 한 집안 식구였는데 이것이 자식들이 너무 크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죠, 살림이. 그래서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게 분가 아닙니까? 그러면 본래는 이 국토계획법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인데 지금 법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별도로 나가 있는 거거든. 그 첫 번째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죠. 자, 도시개발법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런 생각은 들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요건 뭐 이름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간은 그냥 편하게 개발법 하면 이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국토개법에서 분간 법률이 한 개가 되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도시라는 말과 주거라는 말이 이 환경에 걸려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말이죠. 도시환경. 또 무슨 환경?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이런 상업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이나 공업지역. 주거환경은 주택가. 집이 오래되었다 다시 재개발 재건축한다. 주거환경 정비구. 아시겠죠? 상가나 도심지가 오래되어서 재개발한다. 그게 뭐다? 도시환경 정비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법률에서 6가지 6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것들이 여기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면서 또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 그래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법률을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 정리해야지. 그럼 우리가 비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공부할 때 얘가 생각이 나야 비교가 되지. 근데 우리는 얘 공부할 때 되면 얘가 생각이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얘 공부할 때 얘가 생각이 나야죠.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공부하면서 자, 국토개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고 하면 아, 그래, 아,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괜히 기분이 나빠. 왜? 이게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할 때는요, 요 얘기만 해주세요. 요 얘기만. 요거 할 때는 요 얘기만 해주세요. 왜 자꾸 앞에 얘기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이런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 안 나도 그러면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자, 그렇게 하나 우리 여기. 그러면 요 토지공법이 어렵죠. 여기 어려워요.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 2가지 법률이 신경을 쓸 틈이 없어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또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에 관련 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요. 예전에는 우리 시험 범위였는데 빠졌고 지금은 농지에 관한 내용만 공부합니다.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농지법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면은 중개사법 조문보다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몇 개 나와? 2개 나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나면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마 3, 4, 5 우리는 3, 4, 5 석 달 과정으로 이렇게 심화 과정이 가지 싶어요. 그렇죠? 요때는 농지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지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몇 문제 맞춰? 한 문제 내지 2문제. 운 좋으면 2문제 아니면 1문제. 대충 해도 1문제 내지 2문제. 그게 문제예요. 이 열심히 해가 2문제면 무조건 다 맞춘다면 되는데 농지법도 깊게 내면 1문제 못 맞춰. 1문제 못 맞춰. 요번 30회 시험, 우리 공법 시험 있죠? 30회 공법 시험. 공법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응? 소문에. 응? 이게 쉬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고 공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려웠어. 어떻게 쉬워? 왜? 요번에는 우리 기본서 보면 박스 처리해 놓은 것들 있죠. 쭉 나열해 놓고 외워야 되는 거. 이런까지는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한 기거든. 우리가 아이고 시청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보고 막 이거 하고 이걸 내가 몇 번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거 알지. 이거 다 외운 사람 누가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우리 보기 다 외우래. 중개사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판사보다도 법을 더 많이 외워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는 맞추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나왔지. 그럼 한 10문제 정도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렵죠. 왜? 10문제가 어렵잖아. 10문제가. 그럼 나머지 30문제는? 안 어렵지. 나머지 30문제는. 이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맞출 수 있다니까.
제대로 하신 분은. 그럼 우리는 이 어렵게 나온 것에 자꾸 미래를 두면 안 돼. 미래를 두면. 틀리라고 낸 건 틀려주고, 그러면 출제하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무리 정말로 이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를 해도 절반을 더 넘게 틀리라고 내겠냐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몇 점 받으면 합격하는데 50점 받으면 합격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공부만 하면 무조건 몇 점은 나와. 아무리 안 해도 50점 나오지 않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나머지 쉬운 과목에서 점수가 나와줘야 돼. 중개사. 중개사법이나 뭐 공시세법은 모르겠어요. 뭐 제 과목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뭐 하지만 5월달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1, 2, 3, 4월 과정까지는 민계 공까지는 가져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법선생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1차만 가져가. 1차. 그것도 민법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민법만 가져가면은 1차만 합격하는 거지. 그죠? 1차. 그래서 공법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되고 농지법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가지 법률을 공부를 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이제 내용들을 두세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어떨 때는 특광시장군수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시군구청장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시도지사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도지사만 나왔다가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는 글자 하나 차이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볼까? 점 하나만 뭐가 돼? 남이 되잖아. 우리는 님과 남이 명확하게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쉽게 구분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청도 무조건 암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법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공법도 무조건 암기다 라고 하시는 분은 또 공법 모르는 거야. 공법 모르는 거야. 이 공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자, 행정청은 아까 국가 얘기했죠. 국가하고 그 밑에 뭐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이렇게 적죠.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사는 행정청 아니요.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 자, 그럼 우리 국가는 어렵지 않아요. 국가는 어렵지 않아.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는 어디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예요? 국회.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던가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법률.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서는 행정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를 제시한다? 근거를 제시한다. 그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법을 뭐 해야지? 법률을 통과시켜줘야 행정부에서 뭔가를 한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거를 주면 이 근거에 해가지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죠. 그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던가? 명령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했나 안 했나 또 판단하는 건 사법부죠.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다 사법부에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법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어떻게 돼 있어?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게 뭐야?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행정법에서는 당연히 행정부가 우리의 국가가 될 것이고, 역시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대통령이 국가임금하는 틀림이 없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회경제, 문화, 부동산 등등을 다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건 아니죠. 밑에 전문가들을 두죠. 자기 코드에 맞는 전문가. 그걸 우리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서는 국가를 장관 이렇게 생각하셔도 100%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럼 차관은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하신 부동산 공법에는 차관은 안 나와. 산지 같으면 산림청이 나와요. 산림청장을 국가로 봅니다. 산림청장이 차관급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는 전부 100% 국가면 뭐라고 하자? 장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장관은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은 대부분 어느 부와 관계가 있는 부동산일까? 국토교통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장관은 99% 누가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농지법은 무슨 장관이 나올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딱 한 번 나와.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죠. 자, 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죠.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이 뭐라고 했어요? 넓을 광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 해서 광역은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단체인데 면적이 넓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밑에 2개 이상 있다. 앞으로 광역하면 이렇게 기억해버립니다.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광역도시 하면은 뭔가요? 도시가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 2개 이상이다. 이걸 광역이다. 그럼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밑에는 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에 가면은 시군구 중에서 뭐가 있어요? 서울에 가니까 서울시 말고 또 시가 있어. 서울시 밑에 또 시가 있어요. 서울시장 밑에 무슨 시장이 있어? 구가 있죠. 서울에 가봐야 뭐 구가 있는 거 알지? 서울에 가봐야. 그러면 서울에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하면 뭐다? 종로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 말이죠. 자, 종로구청장 뽑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서울시장 뽑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광역시로 한번 가볼까? 광역시 밑에는 시군구 중에 뭐가 있어요? 또 시가 있어. 혹시 부산광역시 한번 가봤어요? 부산광역시 밑에도 뭐가 있어? 구가 있다니까. 구가. 부산광역시 밑에 시 있어 없어? 있으면 안 되지. 부산광역시 밑에 구는 있어요 없어? 구는 있죠. 그럼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네. 이런 특징이죠. 자,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차이는 뭔가요? 서울특별시에는 군이 없어요. 우리가 도시 중에서 시골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근데 부산은 시골이 있다 없다? 시골 있죠. 기장군도 있고 저 시골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수를 뽑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부른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한다. 북구청장을 뽑는다. 기초자치단 선거. 부산시장 뽑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그렇게 하는 것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경상남도 밑에는 시군구 중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군이 있죠. 자, 경상남도 밑에 도 밑에 구가 있다 없다? 도 밑에는 구가 없습니다. 시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상남도 밑에 시가 있습니다. 김해시가 있습니다. 김해시가, 창원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는요, 기초시입니까? 광역입니까? 도안의 시는 기초잖아.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50만이 이상이 돼.
기초시는 기초시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시를 우리는 앞으로 무슨 시라고 불러요?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 대도시. 그럼 제가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야. 대도시는 기초시예요? 광역시예요?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대도시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이런 시 빼고 광역자치단체 있는 시 빼고 광역자치단체 시 빼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부른다. 그럼 요 대도시 밑에는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김해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원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저 수도권에 가면 대도시가 많아요. 그러면 이 구청장은 부산 안에 있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있는 구청장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요 구입니다. 얘는 자치권이 없어요. 자치권이 있다는 자치단체가 뭐예요? 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있다라는 거. 자치권을 가진 단체를 우리는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아시겠죠? 자치단체. 그러면 내가 자치권이 있다는 건 내가 북구청장이 되면은 내가 북구를 이런 구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뽑는 거예요. 자치단체는. 그러나 이 구청장은 어떤 자치구가 아니고요. 단순히 행정 목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더 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구를 뭐라 부른다? 행정구라고 부릅니다. 행정구. 그럼 이 구청장은 이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자치단체까지 공부하지.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까지는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공법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 밑에는 구가 없다.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 군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도 안에 뭐 있어요? 시군이 있어. 시군. 시장 군수는 도지사 찾아간다 말 되죠? 시군 구청장이 도지사 찾아간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구청장은 어디 있어? 특별시, 광역시. 이걸 기억하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신 다음에 군 있죠? 군은 도에도 군이 있고 어디에도 광역시에도 군이 있고 군이 두 군데 있네. 군이 두 군데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광역자치단체는 뭐까지를 포함하느냐면은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시가 하나가 있고 도가 하나가 있어요.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죠? 특별시는 한 개밖에 없어. 특별자치시도 한 개. 특별자치도도 한 개. 이는 무슨 시? 세종시. 이는 무슨 도? 제주도. 자, 우리 제주도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성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자치도인데 예전에는 그냥 제주도였죠. 경상남도하고 똑같은 도였는데 지금은 특별자치도. 말 그대로 특별한 뭐를 준다? 특별한 자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 홍콩, 마카오 이런 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홍콩 하면은 홍콩은 하나의 나라인가요? 도시인가요? 나라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 홍콩은 중국의 하나의 도시다. 중국의 하나의 도시죠. 나라가 아니지요. 영국이 통치를 하다가 중국에 반환을 한 거잖아. 근데 조건이 뭐였어? 돌려주면서 니들처럼 공산주의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홍콩은 특별한 자치권을 줘가지고 별도로 하나의 국가인데 체제를 두 개로 가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줬는데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그렇게 못하게 자꾸 이게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우리는 홍콩 하면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홍콩 하면 뭐가 생각나? 자유분방한 홍콩의 방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별들도 소곤되는 홍콩의 밤거리. 가보셨어요? 홍콩은 낮에는 볼 게 없는데 밤에는 볼 게 많아요. 밤에. 홍콩의 밤거리. 근데 우리 광안리 앞바다가 훨씬 낫습니다. 예전에. 어쨌든 자유라는 걸 아는 사람한테서 자유를 뺏어가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홍콩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취지도 그런 취지야. 제주도에 특별한 자치권을 주겠다. 국방, 외교 등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뭐 한다고요? 막강한 자치권을 주는 겁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30만 남짓밖에 안 되죠. 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종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뭘로 줬어요 지금? 광역으로 줬다니까. 광역으로. 아시겠죠? 광역.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가 있지요.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시가 있지요. 그러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시장 중에 자치권이 없는 시장은 얘들밖에 없어요. 얘들은 제주도 도의사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선거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시를 자치시라고 할까요? 행정시라고 할까? 행정시라고 하면 되지. 어쨌든 우리는 행정시까지는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에 갔더니 자치단체가 누구만 있더라? 제주도 도지사만 있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는 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걸 광역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는 밑에 기초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제주도는 지밖에 없어. 자, 세종시도 세종시 특별법도 이런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행정 명칭을 부여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특별법에 보면은 밑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특징이 뭡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 말은 지밖에 없다. 자, 지밖에 없다는 말이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밖에 없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요? 특광도는 특광도지사가 뭔가를 하는 업무도 있을 테고 밑에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업무도 있을 테고 맞죠? 어떤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이 없어. 응?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지가 다 해야죠. 엄마가 할 일도 지가 하고 아들이 할 일도 지가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지자체가 나오죠.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특시, 특도는 무조건 나와. 왜? 지가 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지자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자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들은 읽기도 어렵고 말도 길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특시, 특도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특시고 특도입니다. 그러면 특광도에 특시, 특도까지 다 합해서 우리는 얘들을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시도라고 불러요. 시도. 그러면 앞으로 시도란 말이 나와. 시도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를 하자?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시도는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요.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뭔데? 얘들이 광역이죠.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다. 나중에 바로 공부하실 거야. 그럼 이 시도는 제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쪽은 시고 이쪽은 도에 걸쳐져 있다는 뜻이다. OX.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는 말은 이쪽은 시, 이쪽은 도에 걸쳐 있다는 말이다. OX. X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도끼리 걸쳐져 있을 수도 있어. 응?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걸쳐져 있어. 그것도 시도에 걸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란 말은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쓰는 말이지 이쪽은 시고 이쪽은 도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서울시와 인천시에 걸쳐져 있다. 그것도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서울도 인천도 다 광역이잖아. 그렇잖아요. 부산과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건 당연히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럼 경상북도 경상북도에 걸쳐 있다. 그것도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도는 광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나와요. 그럼 시도지사 누구를 말한다? 얘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가 길어요. 요거 빼고 특광도지사가 길어요. 시도의사가 길어. 시도의사는 얘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고 특광도지사가 길어. 시도의사가 길어. 뭔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길이를 자로 재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 아니 시도의사는 얘까지 다 포함해서 시도의사라고 하고 얘를 빼면 특광도의사잖아. 근데 뭐가 더 길어? 시도의사가 더 길지. 그럼 뭘 고민을 해? 응? 그럼 특광도의사면 얘 두 개를 뺀 걸 얘기하는 거야. 시도의사면 얘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면서 얘를 왜 빼요? 빼는 이유가 딱 한 개가 있었죠? 딱 한 개가 있었어. 지금 몰라야 돼. 얘를 빼는 이유. 이야기해볼까요? 밑에 찾아갈 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광역이 기초 찾아간다 할 때는 얘를 빼야 돼. 얘를 찾아갈 데가 없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초가 광역을 찾아가. 이럴 때 얘 빼야지. 얘 찾아갈 기초 있어 없어? 없지. 그때만 특시 특도가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도지사하고 특광도지사가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밑에 기초 찾아가고 찾아오고 이럴 때만 얘를 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찾아갈 필요가 없죠.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만 쉬어.